기존 임차인은 이런 방해 행위로 인해서 내가 받은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잘 마련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만큼의 돈을 임대인으로부터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2015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사실 임대인과는 별 관계가 없는 돈이죠.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나가는 돈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권리금 제대로 지키는 방법 제대로 알게 되실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조항입니다. 우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 6개월의 기간입니다. 만기로부터 6개월이 더 남은 시점, 1년이 남았다 이런 시점이라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오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쌍방 협의해서 진행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내 권리금을 못 받았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만기로부터 6개월 전 시점부터 만기까지 이 6개월의 기간 중에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임대인이 어떤 행위를 하면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지 마라 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셋째는 신규 임차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는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게 되면 그것 또한 방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새 임차인과 무조건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제해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존 임차인은 이런 방해행위로 인해서 내가 받은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요건들 중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잘 마련해 둬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 만기로부터 6개월에서 만기 사이 기간 중에 새 임차인과 얼마의 권리금을 받기로 했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시고요.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 등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 새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월세를 요구했다라는 증거까지 받아서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내용 증명 답신,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같은 구체적인 증거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당연히 기존에 내고 있던 월세는 밀리면 안 됩니다. 이 월세를 3기 이상 미납하게 되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만큼의 돈을 임대인으로부터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금액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통상의 권리금이라는 것을 감정하게 되는데요. 이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과 실제 내가 받기로 했던 그 권리금 중에 더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그 특성상 소송 전에 이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소송을 시작하면 임대인 측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미 내가 재건축을 전제로 계약한 거다. 아니면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안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또는 권리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포인데 임차인이 거짓으로 권리금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라는 식의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임차인에게 내가 제시한 월세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절대 높은 금액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세다라는 이유도 되고요. 이렇게 전면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임대차 기간 만기가 됐으니 임차인은 그냥 나가라 라는 명도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소송 기간도 길고 다투는 쟁점도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뭔가 임차 입장에서는 준비를 차곡차곡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좀 받아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전에 내가 새 임차인을 구해왔는데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걸 방해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찾으면 제일 좋고요. 당시 증거가 없다면 다시 한번 통화나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물주께서 제가 언제 요청했던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해주셨잖아요. 이런 식의 녹음을 나중에라도 사후 녹음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그건 맞는데 이 건물이 뭐 낡아서 나가야 되지 않냐, 아니면 내가 직접 여기 들어가서 장사할 거니까 권리금 못 받는다, 이런 식의 답을 얻게 되면 그것도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인에 연락을 주시면 전문 변호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 알차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